지금부터 HR 레볼루션 2018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직무들은 사람이 기반이 되는 직무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일선에서 먼저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재에 대한 정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합한 인재가 누구인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수 인재라고 평가를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요즘 뛰어난 어느 회사는 똑같겠지만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만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직원이 행복하는 것이 꼭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 그 회사의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4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도 그 4차 산업을 이루는 앞으로 산업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더 가지만 그걸 이루는 사람 결국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조직 경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효용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영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다스IT 자인연구소의 지향은 사람이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경영의 기반이자 목적이며 미래입니다. 마이다스IT 자인연구소는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의 본질에서 경영의 답을 찾고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도움으로써 사람과 세상의 행복을 지향합니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행복을 키우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 중심 경영, 사람이 답이다. 인재 경영과 성과 경영의 본질에 대하여 사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마이다스IT 이영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IT 이영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에 우리 보라 대리께서 앉아 있으니까 또 오늘 제가 쉽지 않겠다. 보라 대리께서 이제 2년 전에 이런 발표를 저와 같이 했었는데 말이죠. 이제 2년이 지났다. 근데 누구는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저렇게 아름다워지고 누구는 거의 망가진 모습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보라 대리님하고 이병호 과장님께서 여러분께 발표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고는 이제 저도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지났구나.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제가 강연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격려 박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어갈 이 미래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요즘은 경영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 가장 핵심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들이 수많은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생에 상당히 우리 삶에 어떤 그 호기심 있게 또 흥미롭게 다가왔었죠. 인간과 AI가 이 바둑 대국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절까? 사람이 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곧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죠. 더더군다나 이 대학 출신도 아닌 고등학교 출신인 알파고의 인공지능과 한판 붙어서 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실감을 좀 추스릴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쓰나미는 우리 안방으로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IoT라든지 IoE 또 자율주행차 같은 단어들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또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끌었죠. 그렇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참 생소한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뭐 그 IoT 또 그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실제로 우리 세상에 ICBM을 폭격하는 것처럼 큰 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ICBM을 또 해설을 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CBM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천까지 오는 북한 미사일의 약자다. 요즘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영은 어떻게 변화해 갈까요? 종래의 경영이 이 사람의 손발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이 관리 중심의 경영이었다면 이제 미래 경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창의력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경영일 겁니다. 그런 경영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GE죠. GE는 얼마 전에 제프리 이멜드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GE는 2020년 전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GE가 이 하드웨어 생산을 포기했느냐? 아니죠. 갑자기 이 GE가 이 항공기 엔진 생산을 스탑하고 또 여러 가지 중장비 생산을 그만두느냐?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이 설비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를 제공을 하는 쪽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앞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제조기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 나갈 미래는 ICT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GE나 또는 이 MS,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 경영 체계나 조직 문화의 혁신에 앞장서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주처럼 받들어 왔던 상대 평가를 절대 평가로 바꾼다든지 또는 등급 평가제나 성과 연봉제도를 폐기하는 그런 과감한 인사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테일러 중심의 테일러 기반의 X 시대는 가고 이제 매슬로우가 주장하던 그런 인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본 중심의 인사 관리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인본 경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마 HR에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뜰 수 있는 직업 분야가 HR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인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빈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의 시대, 인사가 만사인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경영을 현재를 사용을 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얻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란 결국 현재 자원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미래의 결과라고 하는, 성과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행위, 이것이 경영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바람직한 원인을 통해서 인과적 이치에 맞도록 입력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이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또 시장에서 효용을 평가하는 주체도 사람이죠. 그렇다면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충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슴을 쫓는 자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참 궁색해집니다. 사람이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는 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란, 제대로 된 정의란 사실은 본질을 품고 있어야 되겠죠. 본질을 품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질을 품고 있어야지 다룰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야지 가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의 그 작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갱이죠. 그죠? 예. 고갱의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철학적이면서 긴 이 문구의 제목입니다. 고갱은 왜 이렇게 이 철학적이면서 긴 문구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갱이 살았던 1800년 후반의 세상은 1차 산업혁명이 이끌던 그런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그런 격동기에서 산업의 다각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혼란과 혼돈의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서 이 고갱은 환멸을 느끼고 자연의 고향이라고 하는 타히티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위대한 걸작을 창작하게 되었죠. 거기서 고갱이 고민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애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죽는 것까지 이런 일생의 과정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 인간의 정체성,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결국 사람 중심의 어떤 미래 경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이죠.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일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입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 나는 무생물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고고한 난초, 매화 같은 식물 계십니까? 그죠? 오컴의 면도날처럼 분명한 본질은 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잘 크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에 다녀간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로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잘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해하고, 이게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라는 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고 한 이런 본질적인 속성을 어떻게 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동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신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신경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지요. 신경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1000억 개의 신경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뇌를 통해서 판단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뇌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BCD다. 삶이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과거에 무엇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을까요? 선택입니다. 초이스가 우리를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자극, 판단, 행동, 반응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행동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고,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판단을 통해서 세상과 시장과 상호 반응해서 형성이 되는 게 조직의 상태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나 우리의 조직을 만들고 우리의 사회를 만드는 핵심의 주체는 구성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의 비밀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의 뇌는 정서중추, 감정중추, 이성중추, 집행중추 해서 4가지의 중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중추는 이 현재 본능을 기준으로 긍정 부정을 판단해서 직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감정중추는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따져서 감정적 판단을 합니다. 이성중추는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손익을 따지는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집행중추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가치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4가지 판단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잠시 상상을 해보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다.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비를 맞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이성이 그 불쾌함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머리를 서게 되죠. 평소에는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할까? 그러다가 비 오는 날 차를 가져가면 많이 막힐 테니까 힘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하철역까지만 택시를 타고 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는 게 낫겠어, 차를 갖고 가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 대리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차를 아예 두고 택시를 타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들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이 취침 시간에 드는 시간, 모든 시간 동안 이 4가지 판단이 순간순간적으로 무수히 일어나서 우리의 현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뇌의 성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을 신뢰하고 리더를 신뢰하고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면 열정이 올라오죠. 열정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전략이 가동이 되고, 전략이 가동이 될 때 우리는 지식을 재료로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식은 성과를 만드는 재료이지 성과를 만드는 성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능은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서중추, 감정중추, 이성중추, 집행중추라고 하는 네 가지 뇌가 만들어내는 역량이 진실된 본질적인 역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이 결국 우리의 성과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서 성공 인생과 기업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일까요? 이제 답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은 HR과 관련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HR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H 하면 human,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R은 resource,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자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H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HR 직무를 하려고 하면 H가 무엇인지, 그 리소스 R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가 무엇인가요? 사람이란 결국 생물, 동물,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속성이 결국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이 속성이 되겠죠. 마이다스에서는 그것을 유전자에서 나오는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해서 G3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G3는 이 뇌를 통해서 세상에 반영이 되죠. 그럼 뇌가 하는 일은 방금 우리가 들여다본 것처럼 정서, 감정, 이성, 합리의 네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네 가지의 판단이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성과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HR이란 G3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신경학적인 특성인 J4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G3가 이 J4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구상에는 한 72억 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소 다르고 다 다르죠. 결국은 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G3가 J4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경영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런 G3, J4의 본질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경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이다스에서는 본질 기반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 기반 HR 경영,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발표되는 그런 본질 기반 HR 경영이란 자연의 결에 따라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속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경영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이란 좋은 인재를 뽑고 육성하는 것이다. 경영의 목적은 육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성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이나 식물이나 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 농부가 좋은 나무를 키우겠다, 그래서 좋은 숲을 이루겠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겁니다. 좋은 씨앗이 필요하고,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고, 적절한 날씨와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씨앗이 그런 좋은 조건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펼치고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여물어서 성과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나무가 다시 씨앗을 만들어서 세상 전체가 숲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간 농사도 똑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메커니즘이죠.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자연의 길에 맞는 좋은 인재를 뽑는 것, 행복 인재를 뽑는 것, 그것을 마이다스에서는 HR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인재가 신뢰를 기반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해주는, 문화를 조성해주는, 그것을 마이다스에서는 H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구축된 인재가 훌륭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HRL, HRD 해서 크게 인사 분야가 네 가지로 마이다스에서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에 맞는 HR 경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이겠죠. 그렇습니다. 본질 기반 HR은 행복 인재를 뽑아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 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이죠.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지난 18년간 마이다스 IT는 거의 채용에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이사의 어떤 직함을 갖고 있지만 저희 역할은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많이 한 것이 채용이었습니다. 1년에 수백 번 면접을 봐왔죠. 한 10년이 지난 뒤에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참 면접을 잘 못 보는 사람이구나. 왜일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실제로 인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진실은 몹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채용을 할 때 보는 게 스펙, 학력, 지식, 면접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스펙이 능력을 대변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보라 대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자소서 자체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또는 그걸 별도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컨설턴트의 능력이죠. 그럼 스펙으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펙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취준생들이 하는 노력은 그냥 스펙을 따는 데 필요로 한 지식을 학습을 하는 데 그치지, 그 스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술로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죠. 스펙으로 사람을 뽑을 수 없다. 학력이 능력일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학력이란 그 사람의 인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부모님의 자존심의 수준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식은 성과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이긴 하지만 성과를 만드는 사람의 성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능은 신뢰, 열정, 전략, 실행 그 네 가지의 핵심적인 이 판단 능력, 그것이 성능이죠. 그리고 면접으로 인재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아마추어 면접관의 프로 지원자가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3개월간 준비를 보통 3개월 정도 하죠. 그런데 면접관은 그 전날 모 과장님, 모 부장님 내일 면접 와주세요라는 연락받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이길까요? 절대 못 골라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펙으로도 학력으로도 지식의 수준으로도 면접으로도 제대로된 인재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역량이죠. 역량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신경과학적 속성과 특성을
우리는 제대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지설이가 만드는 이 영양은 생물, 동물, 인간의 어떤 속성인 본능, 본성, 인성이 만드는 자주성, 자발성, 자율성 세 가지를 이 영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경과학적 특성인 J4가 만드는 이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의 다른 표현인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이 7가지의 역량이 이 사람의 인재가 가지는 본질적인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역량은 드러나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역량은 비인지 영역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으로서 그런 요소로는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눈에 보이죠. 제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와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수면 밑에 비인지 영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면접으로 주로 볼 수 있는 건 태도와 성과 수준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만드는 것은 그 반인지 영역에 숨어 있는 성격과 능력이고, 성격과 능력은 본질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인 아까 J4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 적극, 전략, 성실의 어떤 속성에서 나오고, 긍정, 적극, 전략, 성실의 속성은 그 이면에 있는 이 지술이 자주성, 자발성, 자율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수면 밑에서 비인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때 비로소 인재 채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이미 사람의 역량이 그런 이면, 이 수면 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블라인드하고 눈을 감고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눈을 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눈을 감아야 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라대리께서 발표해 주신 이네어를 저희는 약 10몇 년 전부터 생물학,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량의 속성을 추출해내고, 그 추출된 것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게 인에어입니다. 인의 장점은 투명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AI 기반의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하죠. 그리고 지원자 전원이 동등한,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에서, 자기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전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공평하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재 변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어떤 씨앗을, 좋은 그 본질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뽑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인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비옥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옥한 토양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인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잘 성장하고, 그리고 조직도 그 성과를 통해서 잘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인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저희들은 H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그리고 열정, 전략, 성실의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과는 이 팔로워가 자신과 조직 그리고 리더를 신뢰하는 만큼의 크기만큼 만들어지게 돼 있죠. 신뢰하는 만큼 열정이 올라오고 신뢰하는 만큼 전략이 돌아가고 그 전략이 돌아간 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성과의 수준과 크기는 이 신뢰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래에 우리는 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를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트루스,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티베이션이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제가 한씩 듣습니다. 이 우리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럴까요? 제가 듣는 주인의식은 이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식 좀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HRM의 목적은 인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것이 저희들은 신뢰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의 상당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직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셀러맨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왜 망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세월 오는 번거, 하루의 시작을 퇴근 시간을 위해서 하고 한 달의 시작을 봉급날을 위해서 또 1년의 시작을 연말 성과급을 받는 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까요? 결국 이 팔로우 구성원들이 조직과 리더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왜 신뢰가 그리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아까 잠시 보셨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신뢰 판단의 본질은 정서의 판단입니다. 정서의 판단은 긍정, 부정의 판단이죠. 긍정은 무엇인가요? 접근하고 싶은 것이고 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은 무엇인가요? 닫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이나 리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인간은 이 불확실성에 죽기도 알고 불확실성에 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가 부정적이면 부정적 불확실성이 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걱정, 근심, 불안, 공포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조직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희망, 비전, 발전, 성장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인간이 반대로 좋아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싫어하는 것들이 조직 내에서 많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특성을 나타낼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대충대강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좋아하는 게 많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과 자율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워라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질적으로 그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통해서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을 본능으로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일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의 죽습니다. 허리가 뽀사지잖아요. 제가 뽀사진다 하면 알아들으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그래도 표준말인데
아무튼 그런데 일주일간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만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해냅니다. 원래 휴식과 이런 것들도 결국은 더 좋은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균형 잡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불확실성을 가장 확대하는 것이 조직이 해야 될 중요한 경영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뢰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뢰 경영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요? 공평한 기회, 투명한 과정, 공정한 보상이겠죠. 공평한 기회라고 하면 뭐 직급이 아닌 어떤 능력 중심으로 발탁을 한다. 투명한 과정이라고 하면 참여와 공유를 통해서 전부 다 전 직원들이 자기 회사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투명하게 보여주는 과정. 그리고 절대평가, 다면평가처럼 공정한 보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토양이 바탕이 될 때 인재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좀 부족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좋은 날씨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마이다스에서는 HR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HRL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 HRL 할 때 L은 리더십이라는 뜻인데요. 이 리더십 하면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인가요? 뭐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뭐 여러 가지 이 도덕적 리더십, 리더십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리더십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일까요?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팔로우의 성공 경험입니다. 팔로우가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경험을 먹고 팔로우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공 경험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나요? 성과일 겁니다.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J4의 절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리더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긍정을 열어서 신뢰를 구축을 해주고 그리고 기회를 제공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전략 코칭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전수하고 그리고 팔로우의 성공 경험을 유도해주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팔로우가 자기의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겠죠. 그래서 마이다스에서는 리더를 4가지 역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를 주는 후원자,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지원자, 그리고 지혜 전수를 해주는 이 조력자, 솔선수범을 통해서 팔로우가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그 4가지가 이 리더의 핵심적인 이 소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본질 기반 경영에서 리더십이란 구성원의 성공 경험의 지원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돕고 그리고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리더십의 핵심은 딱 하나, 성공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엔 HRD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RD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HRD는 어떤 것이었나요? KSA, 그죠? 지식과 스킬과 태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HRD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역량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수면 및 빈지 영역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뭐 이 이야기는 계몽주의 이후로 계몽주의 이후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화두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이 이야기를 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만들어진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우리는 생물, 동물,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 본성, 인성의 세 가지의 지설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지설이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해서 우리라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물, 동물, 인간이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잘 크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워줘야 될 역량은 어떤 것일까요? 잘 살 수 있도록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 J4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 이 세 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다스 IT에서 생각하는 HRD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지술이, 본능, 본성, 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 가치 중심의 삶에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인지적, 정신적 가치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돕는 게 마이다스에서는 HRD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인간은 성장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HRD의 본질은 이 본능, 본성, 인성의 지술을 기반으로 J4를 통해서 세상과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본질 기반의 HR 경영은 이 말씀드린 네 가지 이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인재를 뽑는 HRR, 그리고 신뢰의 환경을 구축을 해주는 HRM, 그리고 리더가 팔로워의 성과를 이 성공 경험을 도움으로써 육성을 하는 HRL, 그리고 그 팔로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HRD,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만든 사람의 결대로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을 마이다스 IT에서는 경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5는 5대로, 10은 10대로 마이다스 HRD 경영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그냥 5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5만큼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10만큼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진달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달래요. 그리고 개나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개나리를 키우는 것, 그것을 마이다스에서는 본질 기반의 HR 경영이다라고 부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그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오늘 이 사람 경영이라는 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 한번 잠이 안 오실 때 보시면 참 효과가 좋은 책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조직의 발전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비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책 보는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 본질적 속성을 자연과학적인 시각으로 밝힌 진실과 지혜, 또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삶의 나침반,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팁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경영의 본질, 그리고 삶을 살면서 궁금한 것들을 정리하는 경물치지, 이런 네 가지 구성, 그러니까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사이트가 자인 사이트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갈 미래는 사실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지혜의 말씀을 이미 우리한테 주고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불변, 억만변, 그런 말이 있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치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것을 본질적인 속성,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본질의 속성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를 잘 하신다면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께서 미래의 HR 경영을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런 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에 수고해주신 마이다스 IT 이영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물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인재경영과 성과경영의 본질에 대하여 강연해 주셨는데요. 앞서 소개된 이내어의 가치와 함께 다음 강연에서 소개될 HR 플랫폼의 필요성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뢰를 통한 구성원의 몰입과 성과 창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마이다스 IT 인사팀의 이승균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영우 대표님의 사람 중심 경영 잘 들으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무겁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너무나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이영우 대표님의 사람 중심 경영을 현실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다스 IT 행복인재팀의 이승규입니다. 행복인재팀 하면 조금 낯선 이름이신가요? 네, 바로 마이다스 IT 인사팀의 이름인데요. 우리 인사의 목적은 행복인재를 채용하고 또 육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행복인재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뢰,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우리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동료 및 리더에 대한 신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신뢰는 곧 구성원의 몰입과 성과 창출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가 마이다스 IT가 오랜 기간 끊임없이 성장을 해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 같이 고민했던 끝에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자기 경영과 상식 코칭이었습니다. 자기 경영의 핵심은 자기가 스스로 업무의 CEO가 되어서 업무를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공 경험을 느끼는 것이었고, 상식 코칭은 이런 구성원이 성공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한없이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조직은 궁극적으로 성과 향상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구성원은 자기 자신과 또 리더와 동료, 회사에 대한 신뢰를 덩달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잘 하고, 잘 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업무에 있어서는 자주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지금의 마이다스 IT가 사람 우선 조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 우선 조직과 평가 우선 조직,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떤 조직인가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조직의 성과 향상이라는 목표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가 우선 조직은 과도하게 평가를 우선한 나머지 과도하게 구성원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것은 조직의 시너지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장까지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에 놓은 사람 우선 조직은 개인의 성공 경험과 조직의 성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사람을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자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시작 단계, 즉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목표 설정은 과제를 부여할 때 구성원에게 성장이 되는 과제를 부여하고 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그리고 또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목표를 줌으로써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그 목표를 하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목표를 통해서 자신은 권한을 부여받고 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발 자율성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된 목표는 자연스럽게도 업무와도 연계가 되는데요. 우리 마이다스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엑셀이라던가 또는 워드 프로세스 같은 곳에 수동적으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생성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내용은 주변 동료와 리더와의 소통 기능을 통해서 그 업무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은 자연스럽게 누적해서 관리되기도 합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투두리스트로 기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투두리스트는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의 주인이 되면서 또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일정은 방금 보신 캘린더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간트 차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의 가치는 우리가 많이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회의를 할 경우에 때로는 개인 구성원이 어떤 회의 자료를 만들다던가 또 전체를 위해서 어떤 회의록을 작성하던가 이런 불필요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정 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업무의 합을 통해서 팀 전체의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자기 경영을 바라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혼자서 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코칭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상식 코칭 자체가 리더가 구성원의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업무의 시작 단계에서는 기회 부여와 목표 설정, 또 진행 단계에서는 전략 실행과 업무 몰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성공 경험 지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더는 구성원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또 성장하는 과제를 부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또 이 부여된 과제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 전략을 세워서 업무에 마음껏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칭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코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방금 업무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하는 기획 코칭, 그리고 업무 중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식 실행 코칭, 이 두 가지가 열정 발현과 몰입 지원의 핵심 요소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 다 되진 않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목표를 향해 잘 도달하고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는 점검을 해줘야 하고 리더는 그 점검 코칭을 통해서 구성원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은 스스로 지난달의 나를 돌아보고 나의 성과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알아보고 또 다음 달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파악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코칭의 핵심은 구성원의 성공 경험을 위한 통한 인재 육성입니다. 네, 먼저 상식 코칭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상시로 해야 하는 코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이다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를 상관없이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리더가 필요한 내용을 솔루션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 이 공유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메일로 또는 SNS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전달된 내용은 히스토리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항상 찾아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찾아 쓰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검 코칭인데요. 마이다스 IT는 월 단위로 리더가
구성원에게 점검 코칭을 해줍니다. 내용은 지난달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다음 달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고요.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항상 반기 초에 설정하는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열심히 일은 했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갖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또 리더는 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캐치하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월 단위로의 면담은 자연스럽게 누적이 돼서 CEO 팀 경영 리포트, 조직 활성화 보고서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다스 IT는 구성원과 리더가 매우 잘 소통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통을 구성원과 리더만 하다 보면은 경영진 분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인사 담당자 분들이 잘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EO 팀 경영 리포트는 물론 구성원의 성과 현황도 확인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열정 상태, 즉 정서적으로 몰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에게도 앞으로의 코칭을 위한 자료가 되지만 우리 경영진과 인사팀에게도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거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와 구성원이 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취합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평가. 아마 인사 담당자 분이시라면은 인사평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와 우리의 대표님과 CEO 분도 똑같으셨을 것 같아요. 인사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연애 한 번 또 두 번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엇갈리는데요. 사실 마이다스 IT도 1년에 2번 매 반기 말에 인사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인사평가가 단순히 그 순간에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월 단위의 피드백 그리고 월 단위의 점검 코칭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서 내가 한 업무,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일상 업무가 인사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까 인사평가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고 또 신뢰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면은 구성원은 리더를 신뢰할 수 그리고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신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다스 IT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은 자기 경영과 상식 코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영역은 사실 인사평가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성과 누적형 인사평가가 되고요. 이런 인사평가의 핵심은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까, 뭘 주어야 할까를 넘어서서 또 다른 기회 코칭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음 반기에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할지 또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참고할 수 있는 육성 방향의 어떤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다스 IT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니? 사실 저도 입사할 때 많이 궁금했습니다. 마이다스 IT의 경영 철학이 이렇게 이상적인데 실제 그것이 구현되고 있을까? 그래서 구성원의 목소리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다스 IT 인사 담당자이기 이전에 마이다스 IT의 구성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회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 사이클을 돌면서 반기 동안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6개월 전에 나와 6개월 후에 내가 조금은 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느꼈을 때 정말 내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변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그 방향은 되게 긍정적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일에 재미를 부여하였고 그래서 스스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향상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 혼자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조직이 필요가 없었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의 리더분들은 진심으로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리더분들은 인정, 칭찬 같은 긍정적 피드백도 아끼시지 않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피드백도 항상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쭉 설명드린 상시, 월, 반기 단위의 코칭이 사실 저에게 평가를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참 내가 잘 성장하기 위한 좋은 코칭과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인사 담당자이기도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 아마도 구성원이 회사를 신뢰하도록 돕는 게 우리 인사의 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뢰의 바탕에는 구성원이 마음껏 성공 경험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구성원이 성공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리더가 적극적으로 코칭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객이신 회사의 구성원분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급여나 복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살고 잘 하고 잘 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과연 적은 근무 시간, 더 많은 연봉이 꼭 우리 이게 해결의 답인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열정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 경험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 모두의 고민은 결국에는 개인이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일에 몰입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일의 주인이 되어서 없던 일도 내가 찾아야 할 수 있고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의 몰입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성공 경험을 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선순환으로 되다 보면은 점점 더 나는 나를 그리고 내 리더를 그리고 회사를 신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한마디입니다. 사람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이 구성원의 신뢰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다사이트 행복인재팀의 이순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